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 관리를 업무 수행하고 있는 김병호 책임연구원입니다. 앞서 강연자와 마찬가지로 저 발표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하신 점들 생기실 것 같아요.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댓글로 이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보건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다소 낯설게는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면서도 집중도 있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내용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정책으로부터 관련 제도, 그리고 이해관계자별 의무와 역할, 그리고 현재 추진 계획 그 내용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왜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부터 출발하셔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피해 예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산업 육성, 환경 R&D 지원 등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환경보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의 목적입니다. 환경오염과 유해 화학물질 등이 국민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통해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그것을 통해서 국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 환경보건법의 목적이고요. 환경보건의 법적 정의도 이와 대동소이합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 사람의 건강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거에 대한 예방 및 관리하는 것, 이 부분이 환경보건에 대한 법적 정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보건법의 기본 이념은 타법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의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그 수용체 영양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기본 이념이 있고요. 이와 동시에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보건법의 기본 이념은 타법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 환경보전과 환경보건에 대해서도 차이를 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환경보전이라고 하면 환경오염 및 유해 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감시해서 국민과 생태계가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 관리하는 행위가 환경보건이다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경보건법은 세계 최초로 200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총 6장으로 형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에 4장이 어린이 건강 보호에 관련된 장입니다. 23조는 어린이 활동 공간의 관리, 24조는 어린이 용도의 유해물질에 관련된 관리, 그리고 25조는 어린이 유해성 정보의 제공,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각각의 그 개별 법률을 통해서 학교면 학교, 놀이터면 놀이터 이렇게 관리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환경보건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보건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과는 다른 어린이의 생리적 행동 특성만으로 적은 양의 유해물질 노출만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 특성으로는 키가 작고 기어다니는 행동으로 공기보다 무거운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무엇이든 입에 넣는 특성으로 아이들이 노출에 대한 경로가 많아집니다. 또한 미숙한 조직과 면역 체계로 알레르기 반응성이 높고 체중당 호흡량이 높고 화학물질 배출 능력이 약하고 체내 축적률이 높고 또한 소화장기 화학물질 침투성이 높은 생리적 특성만으로 어른보다는 어린이가 더욱더 환경오염, 환경위해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들의 환경 관리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매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 내지 16%에 대한 그 환경 안전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린이 체내에 대한 유해 물질 또한 어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친환경 어린이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관리 대책 사항으로 제2차 환경보건 종합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이 생활환경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 대책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의 세부 과제로서 어린이 지원 사업 강화, 어린이 생활환경 안전관리 강화,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의 강화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장이 어린이 생활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차 환경보건 종합계획에서는 어린이 활동 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대한 강화 부분을 중심적으로 진행해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환경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저감 관리하는 정책 마련을 목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제2차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추진 전략으로서는 안심하고 뛰노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촘촘한 어린이 용품 안전망을 구축하고 폭넓은 어린이 환경보건 서비스를 지원하는 크게 3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 공간에 대한 관리, 용품에 대한 관리, 그리고 환경보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설명드릴 핵심적인 내용 사항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관리 제도 사항으로 활동 공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 기준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부에서는 제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법상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즉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활동 공간은 13세 미만의 사람이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 그 대상군을 어린이 활동 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의 범위는 크게 8가지로 구성됩니다. 보통 놀이터라고 불리는 놀이시설들, 그리고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교실 및 초등학교 도서관, 초등학교 체육관이 대상이 되고요. 속칭 키즈 카페라고 불리는 붕붕팀틀, 미니 모험놀이, 미니 에어반수가 설치된 어린이 놀이 영업소들, 그리고 보통 완구방, 레고방 등으로 불리는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 어린이 놀이 영업소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집단 지도실까지 어린이 활동 공간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진이 어린이 활동 공간의 예시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서 환경보건법상의 어린이 활동 공간의 정의에 대한 그 특이 사항이 볼 수 있는데요. 환경보건법에서는 해당 시설군 전체를 어린이 활동 공간으로 보지 않고 특정 공간들, 즉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거나 이용하는 공간들, 이를테면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의 교실, 이런 식으로 특정 공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특이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은 총 14만 3,9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약 8만 4천 개 정도 수준,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초등학교 체육관, 특수학교, 이렇게 어린이들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활동하는 공간들 대상을 전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적용시키는 어린이 활동 공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4만 3천 개의 많은 숫자에 대해서 어린이 활동 공간으로 지정하여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입니다. 환경안전관리 기준은 크게 6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료 마감 재료, 그리고 실내 공기질, 목재 방부제, 합성 수지, 합성 고무 재질의 바닥재 등과 같은 재질과 그리고 항목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호의 경우에는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그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호 감옥이나 남옥 같은 경우에는 도료 및 마감 재료, 그러니까 시트지, 바닥재, 벽지, 페인트, 이런 도료 및 마감 재료에 대한 중금속 항목들, 그리고 실내 공기질 항목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특이사항은 그 납 기준 같은 경우에는 26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600mg/kg 이하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현재 법 적용이 되면서 납이 90mg/kg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성 수지 재질의 바닥재 또한 포탈레이트류 7종을 포함해 총 0.1% 이하로 26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재 방부제 또한 그 환경안전관리 기준의 대상 물질입니다. 그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서는 목재 방부제, 크레오소트이라든지 CCA 계열 방부제들이 사용돼서는 안 되게 관리하고 있고요. 모래 등 토양에 대해서도 중금속과 기생충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성 고무 재질 바닥재의 포탈레이트 또한 26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서 관리되고 있고, 중금속과 폼알데하이드도 관리의 사항에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항목에 대해서도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 유기화학물질에 대한 농도를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 관리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이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법 적용 여부, 그리고 행정 절차의 행위가 뒤따르는지, 그리고 단순 지원 제도인지에 대한 기준 등에 따라 확인 검사, 지도 점검, 그리고 환경 안전 진단으로 분류하여 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확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 수준하였을 때 어린이 활동 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의 제도이고요. 지도 점검의 경우에는 그 환경보건법에 대한 주관 기관들, 그러니까 지자체, 교육청 같은 감독 기관에서 해당 관내에 있는 어린이 활동 공간들이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확인 검사와 지도 점검은 이런 제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안전 진단의 경우는 환경보건법상 대상 시설이 아니거나 법 적용 유예인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들, 앞서 말씀드렸던 납 기준이 강화됐고 포탈레이트류 기준이 신설됐잖아요. 그런 경우에 법 적용이 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그 전 시점에 대해서는 환경안전 진단 사업으로서 해당 적용 대상인 기준이나 시설 등이 향후에 법 적용이 연착륙될 수 있는지 사전 예방의 목적으로 측정을 지원해주는 사업, 이렇게 크게 확인 검사, 지도 점검, 환경 안전 진단의 세 가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 관리 기준 점검 절차는 다음과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 검사는 신축하거나 연면적,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이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하거나 또는 70제곱미터 이상 수선한 경우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검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지 않으면 확인 검사를 명령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어린이 활동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법적 그 행정 행위들이 뒤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절차를 제가 안내 드렸고요. 지도 점검 절차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점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지도 점검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이라든지 행정 명령들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별 의무와 역할 사항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의 소유자의 의무, 그러니까 어린이 활동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 주체로서의 의무 사항이죠. 그리고 어린이 활동 공간 감독 기관의 역할,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사기관의 역할,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소유자 관리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확인 검사의 의무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 활동 공간을 신축하거나 중축, 수선하는 경우에는 확인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어린이 활동 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의 경우 개선 후 어린이 활동 공간으로 제공해야 되는 기준 준수의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준수를 하였는지에 대한 이행 결과를 지자체 및 교육청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관련 법 사항을 살펴보시자면은 어린이 활동 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 안전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시고요. 특히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 수선했을 때는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해서 어린이 활동 공간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하셔서 해당 어린이 활동 공간을 증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가 수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 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 공간을 이용해서도 아니 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감독 기관, 즉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확인 검사와 개선에 대한 명령 사항입니다. 확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확인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시설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감독기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반한 경우 확인 검사를 받도록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고요. 또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개선 명령을 하는데 이러한 명령을 이행 확인하는 또 이러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사업장에 출입해서 검사할 수 있는 지도점검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검사 그리고 지도점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감독기관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어린이 활동 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서는 이런 감독기관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법적 사항들도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확인 검사 및 감독 기관의 지도 점검 시 대상 검사 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유해인자 시험 검사 기관의 역할 등이 있습니다. 기본 검사, 정밀 검사 등 그 어린이 활동 공간이 환경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런 시험 검사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하여 총 9개 검사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수선한 경우에 이러한 시험 검사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 어린이 활동 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께서는 꼭 유념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 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과 2026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첫 번째입니다. 관리 대상 어린이 활동 공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어린이 활동 공간에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 그리고 초등학교 체육관이 24년 12월 24일 개정돼서 25년 12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5년 12월 25일부터 신축한 어린이 활동 공간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 초등학교 체육관의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 확인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25년 12월 25일 이전에 설치된 초등학교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그 32년 9월 1일 또는 29년 9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적용이 후단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 초등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이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 확인 검사의 대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강화된 관리 기준이 적용 중인 상황입니다. 기존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 기준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0mg/kg 이하의 납 기준이 강화되었고요. 0.1% 이하에 대한 포탈레이트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항은 21년 7월 6일 날 개정된 사항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4월 6일 그러니까 이후에 신축된 시설들은 당시의 확인 검사로서 적용이 되었고요. 22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모든 어린이 활동 공간이죠. 모든 어린이 활동 공간이 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 활동 공간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모든 어린이 활동 공간들은 납 기준과 포탈레이트류 기준이 강화된 부분들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개선 방법과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상시 관리 가이드, 그리고 제가 질의응답을 준비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질의응답은 저희가 댓글로서 마무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질의응답은 제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질의응답을 내용을 삼았으니까 지금 내용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앞서 내용들이 좀 다소 어려웠다 싶으면은 질의응답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검사 사항의 확인검사 사항 중축 수선 개선 시에 대한 참고 사항이에요. 중축 수선 시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관리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해서 면제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해서 면제받으시는 사항들을 감독기관에 알려드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선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라벨이 이제 환경표지 인증 제품에 대한 라벨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이 활동 공간을 중축하시거나 수선하시는 경우에 꼭 이 환경표지 인증 라벨이 있는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하시고, 특히 이제 그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사유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표지 인증 사유가 유해물질 감소에 대한 사항인지,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 설명을 넣었는데요. 그 2호 같은 중금속 계열의 기준 초과 사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벽지, 도료, 시트지, 마감재 등 이러한 수선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측정이 면제되시는 부분들도 확인검사 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꼭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호 실내 공개질 개헌에 대한 그 기준 초과 시 그 실내 공개질에 대한 개선 조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들도 상당히 좀 있으시더라고요. 실내 공개질을 개선하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환기 부분입니다. 우선 그래서 환기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그 어린이 활동 공간 내에 있는지를 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서 창문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치워서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공기청정기나 전열교환기, 그리고 실내 공기질 측정 센서 같은 여러 가지 환기할 수 있는 그 부가적인 사용들을 사용하셔서 실내 공기질들을 환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 활동 공간을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관리 가이드 사항들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표지 인증 제품에 대한 사용 내용들, 그리고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베이크와 꽃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관리 사항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유의사항이고요. 저희가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에 대해서 좀 약간 놓치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 사항으로 좀 넣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의응답은 저희가 댓글로 받을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 여러 4가지의 질의응답을 사전 질의응답을 좀 구성해서 넣어놨는데, 이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스킵을 하도록 할 거고요.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관리는 이게 무슨 별도의 장비라던가 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린이 활동 공간이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